2년 전에 리뷰했었던 발전기가 있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이나 푸드트럭, 노지 캠핑, 노점상, 선박, 각종 행사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저소음 발전기죠. 나가사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네이버에 저소음 발전기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저희 어린이집 행사 차량에도 나가사키 발전기가 딸려왔을 정도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품 전문 브랜드이며 발전기 부분 1위인 나가사키 발전기에서 소형 저소음 발전기가 아닌 5kW급과 9kW급 대용량 발전기를 출시하였습니다. 나가사키라는 브랜드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AS와 구매 후 사후 관리까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는 브랜드인데,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출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 50대 한정으로 99만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못 쓰셨던 많은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저렴하게 한정 수량만 판매를 해볼 거예요. 보통 5kW급 방음 처리가 되지 않은 저가형 발전기도 기본 100만원 중반대인데 방음용 발전기가 100만원 초반, 게다가 한정 수량만 99만원. 야, 엄청난 가격이죠. 두 번째로 뛰어난 휴대성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발전기는 보통 인력의 힘으로 들고 다녔고, 저희 매장 발전기처럼 임시로 발전기에 바퀴를 장착시켜 끌고 다녔는데 험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망가집니다. 하지만 나가사키 발전기는 5kW급 발전기 중 가장 가벼운 45kg이고 운반 손잡이가 부착이 되어 있어 이동 시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관적인 LCD 디스플레이와 연료 게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소켓을 이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버터형 순수 정형파 전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및 본사의 AS 대처 능력이에요. 나가사키 발전기, 나가사키 예초기, 충전 정원 공구 등 여러 제품을 경험해 봤는데요. 국내 본사에 AS 시설이 있고 직접 방문도 해보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부속품까지 구매가 가능하여 판매만 하고 끝이 아닌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업체인 거죠. 이 순수 정형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우리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잖아요.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출력 파형과 발전기에서 나오는 순수 정형파의 파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전 제품들은 전자기기를 충전하지 말라고 설명드렸다면 이 제품은 전자기기 충전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모터가 달려있는 냉장고와 같은 제품들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수 정형파가 아닌 유사 정형파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도 살짝 알려드려야겠죠. 순수 정형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 파형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정품이면 유사 정형파는 짝퉁입니다. 즉 유사 정형파에서 나오는 전기는 똑같이 전기처럼 전기 파형을 이루고 있지만 대충 비슷한 형태로 만든 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좀 설명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수 정형파는 맛있게 익은 고기라고 치면 유사 정형파는 맛없게 익은 콩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고기긴 고기인데 콩고기 하면은 가짜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정형파가 아닌 유사 정형파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를 활용하신다면 전기의 품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전자기기류를 충전할 시에 전자기기의 회로가 망가진다던가 모터가 달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이런 제품을 사면 그런 모터의 소음이 굉장히 클 뿐더러 고장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발전기를 살 때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 정형파인지 나가사키 발전기처럼 순수 정형파인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오늘 리뷰할 발전기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야외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시죠. 본체, 오일 주입 깔때기, 악어 클립 케이블, 점검용 테스트 케이블, 드라이버,
플러그 렌치, 플러그 2개와 설명서이며, 다음은 나가사키 발전기 NS-14000i로 제품의 구성품으론 설명서, DC 연결잭, 오일 깔때기, 점화 플러그 렌치, 플러그, 산업용 소켓입니다. 제품의 스펙으론 전격 출력 5kW, 최대 출력 5.5kW, AC 전압 220V, 배기량 98cc, 연료 탱크 용량 10L, 중량은 45kg이고 최대 연속 사용은 5.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가사키 발전기 NS-14000i로 전격 전력 9000W, 최대 전력 9800W, 배기량 485cc, 엔진의 출력은 20마력이고 연료 탱크의 용량은 32L입니다. 전격 주파수는 220V와 380V를 활용 가능하고 60Hz이며 제품의 무게는 120kg이고 연속 사용 시간은 8.7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5.5W급 발전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kW급은 2kW나 3kW의 저소음 발전기랑은 완전 다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kg에서 3kg는 가정용에 가깝고 간단한 캠핑할 때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선거 유세 차량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5kW급 이상 제품들은 현장에도 충분히 투입돼서 사용이 가능한 스펙을 보여주는 제품들인데요. 현장뿐만 아니라 축사 같은 곳에서도 5kW급 발전기는 환영받는 제품이에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서 제품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휘발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열과 시동을 다 해줘야 되죠. 자, 그럼 발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엔진 오일을 어디다가 넣어?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넣는 방법부터 초보를 위한 교육 시작합니다. 일단 발전기를 평평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 발전기가 45kg인데도 불구하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슬라이드 핸들에 가운데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쭉 빼시면 이런 식으로 캐리어처럼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엔진오일과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선 번쩍 들어서 이동해도 괜찮지만, 엔진오일이나 휘발유가 들어가 있으면 살짝만 각도를 주고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엔진오일을 주입한 상태에서 기계를 뒤집거나 이런 식으로 높게 각도를 주면 엔진오일이 카브레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휘발유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보통 발전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썼는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엔진오일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정량만 넣어야 되는데 이 정량을 수치상 뭐 몇 밀리리터, 1리터, 막 500ml 넣으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오일 캡을 열어줄게요. 이렇게 열면 이 안에는 이런 핸들이 있습니다. 오일 게이지인데요. 오일 게이지를 제거해 준 이후에, 자, 엔진오일이 새 상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평평한 곳에서 엔진오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가솔린 엔진오일을 넣어주시면 되고, 동봉되어 있는 깔때기를 꽂아주신 이후에 엔진오일을 부어볼게요. 저 몇 밀리리터 이런 거 지금 안 보고 넣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넣고 살짝 깔때기를 치워보겠습니다. 아직 엔진오일이 나사선까지 안 올라왔네요.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다 보면 잘 안 들어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엔진오일이 지금 나사선에서 흘러 넘치고 있죠. 노랗게 보이시죠? 보시면 엔진오일이 딱 정량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진오일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고 기계를 뒤집고 넣는 순간 그때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정량입니다. 이 상태로 오일 캡을 닫아주시고 이 커버도 닫아줄 텐데, 여기 보시면 방음제가 돼 있어요. 저소음 발전기의 포지션 라인인데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커버도 닫아주시고, 이번엔 발전기에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휘발유를 기계에 넣어 볼게요.
보시면 기계 자체에 걸름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걸름망을 제거하고 연료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걸름망으로 인해 연료가 빠르게 안 들어간다고 제거하고 하시는데, 그 경우는 이물질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발전기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조금은 느리게 연료가 들어가더라도 꼭 걸름망을 장착해 놓은 상태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휘발유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오, 걸름망이 커가지고 연료가 잘 들어가요. 이렇게 넣다 보면은 오일 게이지가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시동을 걸 수 있을 만큼만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이 발전기가 좋은 게 연료를 넣다가 실수로 이렇게 옆으로 쏴도 너무 많이 쐈다, 이렇게 옆으로 다 흘러나오게 기계를 설계하였습니다. 휘발유니까 금방 마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전면부 계기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시동을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패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제품을 시동을 걸거나 사용할 때 큰 이슈가 없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부위를 설명해 볼 텐데요. 맨 처음 스위치입니다. 가장 최초의 시동을 걸 때는 이 스위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두 번 기계가 작동이 되고 1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해서 기계 자체에 열을 받거나 연료가 순환이 아주 잘 될 땐 이 엔진 스위치라는 버튼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는 저소음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공장소나 시끄러운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에코 모드로 사용하면 조금 더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발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니 스피드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계기판은 볼트와 주파수 그리고 사용 시간 H죠.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고, 그 옆은 AC 220V 콘센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일을 넣지 않으면 엔진 오일 경고등이 나오고요. 오일을 많이 넣으면 경고등이 별도로 뜨지 않게 됩니다. 그 하단은 내가 이 5kg만큼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나오는 과부하 표시기인데요. 그 아래는 출력 표시기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과부하 표시기에 불이 들어오고 제품이 꺼지게 될 경우 여기에 보이는 온오프 버튼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때 튀어나온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재설정 스위치를 눌러주신 이후에 제품을 다시 시동을 걸어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부하를 받았을 땐 다시 바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옆은 DC 12V 콘센트가 있고, 이 제품은 순수 정형파이기 때문에 DC 5V짜리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충전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SB 포트가 있죠. 그 옆은 병렬 연결 소켓이라 그러는데, 동일한 발전기끼리 연결을 해서 발전기 2개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병렬 연결 소켓입니다. 자, 휘발유가 다 말랐는데요. 시동을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처음 시동 걸 때는 스위치를 오프해서 온이 아닌 중단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카브레타의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카브레타로 보내주고 여기에 있는 점압 플러그 쪽으로 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온으로 해놓으면은 카브레타에 공기를 주입해주는 얇은 판이 열려있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는데 연료는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근데 이 판을 이렇게 닫아주게 돼요. 옆으로 돌리면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 판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타팅 레버를 당기게 되면 공기가 올라오는데 구멍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휘발유도 같이 빨아들이게 돼요. 그럼 조그만 구멍을 통해 휘발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때 재빠르게 온으로 바꿔주시면은 휘발유가 왕창 들어가고 공기가 소량 들어갈 때 연소가 딱 되고 폭발이 딱 되었습니다. 그때 열어주시면은 휘발유와 연료가 아주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발전기를 제 성능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발전기가 열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재시동할 때는 엔진 스위치 버튼 하나로도 시동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볼게요. 일단 중단하기로 당겨 볼게요. 이 스타팅 레버를 당겨서 시동을 거는 방법도 꿀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다 이지 스타터여서 대충 당겨도 시동이 걸리는데, 예전 기계 같은 경우는 이 시동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때는 당겨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당겨 놓고 기다려 볼게요. 시동이 걸렸죠? 그럼
이게 부릉부릉 하면서 찐빠가 난다 그러는데, 여기서 레버를 잽싸게 온으로 바꿔주면 RPM이 확 올랐다가 안정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에코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조용해졌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은 사용 시간 몇 분을 사용했는지 나오고, 방금은 전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60Hz라는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엔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동을 끄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렉트로 엔진 스위치를 내려서 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레버를 스위치 오프 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캐브레터에 남아있는 잔여 연료를 다 태우고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안 하실 땐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땐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정말 빠르고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아까 동일하게 중단하기로 해놓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스위치를 눌러서 시동을 켜서 시동이 걸리면 아까 들으셨죠? 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이때 온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자리를 실내로 옮겨야 될 것 같거든요. 이동하실 때는 꼭 전원을 꺼놓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정말 편하죠. 이렇게 편한 발전기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자, 이어서 세팅해 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발전기가 좀 울리긴 할 텐데 한번 소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시동을 켜고 확인해보면, 와, 확실히 실내라서 엄청 울립니다. 지금 확인해보면 약 84에서 85dB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81dB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실내라서 울려서 그렇지 실제로 야외에서 사용하면 데시벨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소음 측정기까지의 거리는 1m도 안 되는 바로 근접한 위치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이유는 이 제품은 오픈형 발전기가 아닌 방음형 발전기로 출시가 된 건데, 방음형 발전기가 왜 120만 원에 유통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가서 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0대 안전수량 99만 원 잊지 마시고 성능 테스트 아주 간단하고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모드를 꺼주고, 그리고 고속절단기를 연결해서 찬내를 잘라볼 텐데요. 그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쪽에 있는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V에 전원을 연결하고 작동을 하게 되면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모터의 힘이 약해진다 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소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키게 되면 발전기의 힘이 딸린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5kW급 발전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부하를 주면 결과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부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일단 버버스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사용시간이 이렇게 쓰는 걸 확인해 주시거든요. 전력 230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방금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은
절단석이 녹을 것처럼 굉장히 세게 부하를 줘봤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압을 유지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야, 이거 성능이 산업 현장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인데요. 이쯤 되면은 9kW급 발전기도 궁금해지겠죠. 9kW급 발전기로 고속절단기 같은 거 자르면 야, 이거 재미없는데요. 9kW 발전기로는 용접기를 활용해서 용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kW급 발전기 120kg인데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도 가능합니다. 기막히죠? 이 발전기에는 연료 스위치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연료 스위치를 ON으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켜주셔야 돼요. 메인 스위치를 켰을 때 야수의 심장이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켜지는데 제가 방금 껐죠. 아직 패널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오일을 제가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경고등은 뜨지 않을 거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 표시기도 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 켜져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출력 표시기에 등이 들어오고 이 제품도 에코 모드와 스피드 모드 둘 다 있고 이쪽에는 내가 사용하는 볼트와 주파수와 사용 시간까지 이 계기판으로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4개나 있죠. 맨 처음에 제품을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최초에 사용하실 땐 회로 차단기,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주전원 스위치를 다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왼쪽은 220V로 사용할 때, 우측은 380V로 사용할 때입니다. 가운데는 뭐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주의사항이 써 있는데 주전원 스위치, 전압을 전환할 때는 반드시 주전원 끄고 전환해 주세요. 그 말은 220V를 사용하다가 나 380V로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땐 주전원 스위치를 내려주시고 380으로 세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콘센트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조금은 또 색다릅니다. 이쪽에 보시면 AC220 삼상 콘센트가 있고요. 이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C220 콘센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C380 삼상 콘센트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AC220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9kW급 발전기이기 때문에 작업선을 연결해서 좀 더 많은 기계를 동시다발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kW급 발전기와 동일하게 USB 포트도 있습니다. 즉 순수 정형파라는 거죠. 이번에는 소음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비가 와서 실내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80dB 내외였는데 실내면 조금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AC220에 주전원 스위치를 켜놓고 메인 스위치 켜고 그리고 연료 스위치도 ON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데 저는 시동을 한번 걸어 놨으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고, 최초에 시동 걸 때는 이 측면에 있는 스타팅 레버를 당겨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9kW급이라 돌려줘야 되는 바퀴가 많기 때문에 아주 힘차게 당기셔야 되는데 메인 스위치가 정상 작동이 될 때는 굳이 당겨줄 필요가 없겠죠. 약 1m의 거리에서 스피드 모드로 측정하니 82dB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코 모드로 작동하면 소리가 엄청 줄었습니다. 와, 78dB까지 떨어져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제품 또한 안에 방음 장치를 야무지게 해놔서 소음이 분명히 고용량의 발전기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스피드 모드를 해놓고 용접 작업 해봐야겠죠. 지금 제가 올바르게 세팅을 해서 이쪽에 보시면 230V라고 뜨고 모든 버튼을 누르면 60Hz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용 시간까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회로 차단기를 끄시고 그리고 모노포 스위치도 끄시고 주전원 스위치도 끄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화도 전화하실 때
해볼게요. 3.2파이 풀 용접 당겨보겠습니다. 자, 5kW급 용접기를 사용했을 때는 전원이 차단이 됐습니다. 3kW급 용접기죠. 이 잭만 봐도 차이가 나는 게 5kW급은 두 번째 손가락 굵기에 연결 잭을 보유하고 있고 3kW급 용접기는 약지 손가락 굵기에 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2파이 용접 부분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게 5kW 발전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kW급 발전기로 용접이 안 되면 그건 사고입니다. 자, 3kW급 용접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약간 90 정도의 전압을 주고 사용했다가 지금은 거의 130의 전압까지 주고 사용했어요. 사실 전압을 과하게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의 전압인데요. 용접 굉장히 잘 됩니다. 이쪽은 5kW급 용접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실패, 포기란 부분이고 여기는 3kW 용접기로 약 100 정도의 전압을 주고 했을 때의 용접량입니다. 여기는 130 정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5kW 용접기, 아까 대자마자 전원이 차단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전압을 조금 덜 주고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회로 차단기가 있어서 과부하를 받으면 뚝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을 한 100 정도만 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도 주면은 약 2.4파이 용접봉을 떼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전압인데요. 한번 살짝만 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회로 차단기가 전압을 차단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사키에서 출시한 방음용 발전기 5kW급과 9kW급 발전기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의 발전기입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던 발전기는 5kW급 발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용접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임대했는데 사실 9kW급 발전기로는 3kW급 용접기 약 2.4파이 정도까지 무난하게 떼울 수 있는 스펙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 정말 제품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나가사키라는 브랜드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요. 여태까지 AS 문제로 이슈 생긴 적이 전혀 없는 브랜드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믿고 구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팔지만 전적으로 나가사키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